새해입니다. 구정이 마침 또 겹쳐서, 어, 마침 보니까 그 좋은 그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이제 그 건강장수 식단이라 그럴까요? 뭐, 영어 제목은, Recording in progress. 어, 어떤 나이에서도 그 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헬시 다이어트.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거기 논문에 사용된 제목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 건강장수 식단에 대한 이건 이제 과학 논문입니다. 논문이다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은 건강 장수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현재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두 가지 아주 훌륭한 논문인데, 첫 번째 거는, 식습관의 변화와 그 사망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주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개 대학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명이 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 데이터니까 1이라고 볼 때 8년 후, 12년 후, 16년 후를 보면은 식단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는 게 있고 또 대시 식단입니다. 대시 식단은 고혈압을 방지하는 식단이에요. 이 두 가지 식단을 했더니 사망률이 어, 꾸준히 하니까 더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더 수명이 늘어진다는 거죠. 대시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그 얼터너티브 헬시 다이어트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식단을 어, 트라이를 해봤더니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일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연구 논문이 나온 지가 4,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 작년 2월 달 1년이 채 못 됐네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또 다른 아주 그 좋은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음식 선택이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그런 제목의 연구입니다. 그걸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표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우선 이제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그 80세 되신 분들은, 남자들은, 여기 연구 대상이 그 간호사와 의료봉사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세 정도 남자는 살고, 여자는 90.3세. 이런데, 이거 새로운 그 식단을 하면은, 남자들은 그 92.3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3.4세 늘어나요. 그리고 여성들 경우는 93.7세, 80 더하기 13.7이에요. 여기도 이제 3.4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60세인 분들은 대충 보면 남자들은
91.2세까지. 그러니 8.8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33.3년이니까 93.3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제 이 식단이 이처럼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실험실상의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거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위에 데이터에 보면은 20살일 경우는 음식을 잘 최적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13년 13년 정도 더 오래, 10년에서 13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어떤 음식이 그러면 먹으면 이렇게 어, 수명을 늘리는 데 제일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도표를 보면 제일 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레구움이라는 건 콩입니다. 콩. 그 다음에 이제 통곡식. 이 콩을 먹으면 제일 장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가 통곡식입니다. 홀그레인. 세 번째 장수에 좋은 음식은 넛, 견과류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레드밋인데, 레드밋은 적게 먹을수록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밋, 가공육이죠. 더 적게 먹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종류를 쭉 도표해 놨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쭉 종류 중에 우선 이제 어떤 음식을 느리거나 적정량을 드시게 되면 장수할 수 있는 식품류를 따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이제 제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콩이 제일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콩을 200g 정도 먹게 되면 제일 여기 도표에서 제로입니다. 여기 스탠다드에서 제일 수치가 높습니다. 1.6 정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곡, 통곡류입니다. 뭐 현미라든지 뭐 각종 이런 통곡류, 그리고 이제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류, 그리고 이제 고기 중에는 좋은 게 그 백색육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닭고기죠. 닭고기 칠면조. 그 다음에 이제 우유나 낙농 제품. 이건 뭐 치즈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래 보면은 우리가 한국 식단에는 사실 우리가 콩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콩을.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두부예요. 두부 원래 한 모 크기가 한 300g 됩니다. 정식 그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300g. 그 이제 3분의 1 자르면 100g이에요. 여기 두부에는 단백질이 한 8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 그건 뭐 85%, 90%가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부는. 그런데 이제 그 생콩입니다. 이건 90g 하면은 단백질이 34g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가 제일 편하게 먹는 그 두부는 영양가란 측면에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불한 돈의 한 80%는 물값을 지불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이 또 있죠. 뭐 콩나물은 수분이 더 많습니다. 한 95% 수분이죠. 뭐 물을 줘서 키우니까요. 그래서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좋은 게 있지만 어쨌든 두부보다 더 영양가가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콩에 대해서 우선 제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콩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우선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콩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혈당이 잘 안 잡히면은 콩만 드시면 혈당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콩에는 오메가6도 있고 오메가3도 들어있고 또 항산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 당질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해소라든지 장내 미생물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 콩은 사실 채소와 단백질이 어, 채소에 속합니다. 사실 콩은 미국 그 음식 서양 음식 분류에는 콩은 채소입니다. 거기에 단백질이 제일 높은 식품입니다. 어, 콩은 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밥을 아주 줄이고 콩을 먹으면 다이어트 좋고 또 무엇보다 콩은 제일 친환경적인 식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콩은 질소 고정으로 자기가 필요한 그 영양을 해결하기 때문에 비료를 별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환경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채식 베지테리안 밋이란 건 다 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식이나 심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면에는 콩은 그야말로 슈퍼푸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음식에 콩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두부가 제일 많이 찌개라든지 뭐 그런 정도인데, 콩은 뭐 종류가 사실 되게 메주콩, 이게 대두지요. 서리태,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이제, 이게 이제 렌즈콩이라 그러겠죠. 하죠. 렌틸, 칙피, 병아리콩, 키드니빈, 레드빈 뭐 이런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 식단으로 바꾸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콩을 더 먹어야 됩니다. 콩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밥에 콩을 좀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콩밥, 그러면은 옛날 교도소에 콩밥 먹는다. 그런 게 좀 남아있는데, 실제 그걸 막아주는 데는 콩이 뭐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어쨌든 콩을 밥에 3분의 1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갑자기 많이 넣으면은 힘들죠. 그래서 조금씩 늘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죽. 옛날에는 콩죽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콩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서양 음식에는 이제 칠리 있죠, 칠리. 칠리가 사실 콩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음식으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밥 위에 이 칠리를 그냥 덮밥처럼 먹어도 되고, 칠리 자체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디쉬로 라이스 앤드 빈이라는 서양 음식에, 이렇게 이제, 수육이죠. 뭐 수육으로 이런 것도 있고, 에피타이저 수육도 있습니다. 서양 수육.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콩자반이라든지 콩가루로 뭐 떡에, 어, 무친다든지 콩국수 이런 게 있습니다. 병아리 콩 샐러드. 예, 이와 같은 게 있고, 뭐 부치개라든지, 어쨌든, 어, 장수 식단의 첫걸음은 콩을 더 먹자. 새해는 그게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콩은 이미 보셨지만은
사실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을 조금 넣으면은 우리가 가스 많이 생기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라 그러면은, 방구가 나와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서서히 적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가족들 중에 또 콩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수식단에 콩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이제 흰쌀입니다. 백미지요, 뭐. 백미는 보면 탄수화물이 그 80%입니다. 단백질 7%. 식이섬유는 뭐 하얗게 깎아버렸으니까 없어요. 예? 거의 뭐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현미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어, 그러면 이제 통보리라든지, 귀리, 오토죠, 오토 귀리. 그 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트밀 많이 드시는데, 밥에 직접 그 오트를 넣으실라 그러면 헬스푸드 스토어나 어디 가면 스틸 컷 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귀리를 이렇게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서 이건 보통 밥 지을 때 약간 불렸다가 바로 같이 쿡을 하면 됩니다. 요새 뭡니까? 쿠쿠나 뭐 한국 밥솥에는 잡곡밥 짓는 기능도 있던데 거기에는 바로 넣어서 밥을 하면 됩니다. 스틸 컷 오토. 통오토는 상당히 안 불리면은 잘 밥이 딱딱합니다. 이거는. 그 외에 이제 호밀, 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하기가 조금 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어, 메밀은 약간 쓴맛이 조금 나긴 합니다. 건강에는 아주 좋은 그 식품이죠. 뭐 그래서 이 잡곡 중에 통보리, 뭐 통보리, 귀리, 호밀, 메밀 이런 건 단백질이 우선 많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10 이상 다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 특히 장내 세균한테는 이게 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장수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장내 세균이 다양하고 숫자가 많다. 그 뜻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채소류, 산나물 이런 걸 많이 먹는 탓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보충하면은 통곡류하고 콩종류입니다. 콩종류도 보면은 식이섬유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렌틸, 렌즈콩. 렌틸은 식이섬유가 가장 높고 단백질도 아주 높습니다. 물론 콩 중에는 어, 이 대두, 메주콩입니다. 메주콩이 단백질 제일 높아요. 이 메주콩을 까맣게 종자를 계량한 게 이제 서리태죠. 이 두 종류가 단백질이 제일 높고 어, 그런 면에 이제 탄수화물이 낮은 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콩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이 좀 낮고 단백질 20 몇 프로는 다 되죠, 뭐. 그래서 아까 제가 혈당이나 혈압이 높은 분들 경우는 밥을 일찍 끊고 콩만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밥은 사실 타- 탄수화물은 우리 전체 식단에서 5, 60%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너무 많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어, 염증이 불어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이 렌틸만 잘 해서 밥 먹으면 탄수화물 60% 있으니까요.
단백질 상당히 먹고 또 식이섬유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 이제 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통곡류하고 다음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우리 원래 식단에는 뭐 이런 스낵류 정도로 먹은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먹지 않았죠. 제일 흔한 게 땅콩입니다. 땅콩. 그리고 최근 이제 제일 그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호두입니다. 호두가 여러 가지 그 두뇌에 좋다. 또 지난주에 나온 보고를 보면 호두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보도가 그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피칸, 아몬드, 뭐 캐슈 이런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질러 이 브라질 저쪽 남미에서 나온 그 큼직하죠. 뭐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넣어서 보면은 영양 보충이나 이런 면에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구입하고 저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선 신선한지 그리고 청결 상태가 어떤지 구입한 다음에는 냉장이나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선도가 이미 떨어지고 청결 상태가 부족한 거는 뭐 저장 잘한다고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나면 전 세계에서 그 식재가 미국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쪽 남미산 외에도 뭐 중동에도 생산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넛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넛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간에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청결 상태, 선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넛 경우는 되게 딱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치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 보호 차원에서 넛을 미리 깨뜨려 드시든지 너무 딱딱한 거는 뭐 찌든지 어떤 연하게 좀 미리 가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종류별로 대충 보면은 단백질은 아몬드나 뭐 땅콩, 피넛은 이건 사실 콩 종류입니다. 이건 트리넛은 아니죠. 근데 넛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어놨습니다. 단백질 보충에는 아몬드나 피넛, 그리고 피스타치오, 뭐 피넛이 가격이 싸고 하니까 우리가 그 아무 때나 구입하기도 쉽고 여기 미국산이 많습니다. 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이제 아몬드나 피넛, 피칸, 피스타치오 이런 종류가 많고 알파 토코페롤 항산화 물질인데 많은 거는 이제 아몬드라든지 피넛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zel넛, 어, 파인넛, 잣 종류입니다. 이 잣은 상당히 비싸죠. 이게 기름이 많기 때문에 보관이 잘못되면 빨리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레늄은 브라질 넛에도 많지만은 캐슈 넛에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상당히 그 캐슈 넛도 좋습니다. 아연은 캐슈넛, 피넛, 피칸 그리고 마그네슘은 아몬드, 캐슈넛. 그래서 이제 아몬드가 좋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면에는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이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조금 뿌리셔도 되고, 예, 적당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콩 같은 경우는 제 경우 땅콩 작은 땅콩을 파는 게 있습니다. 껍질째 된 거. 그게 이제 보통 좀 저가로 파는 거죠. 그거는 잘 씻어서 밥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밥맛도 나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 콩하고 이제 통곡에다가 땅콩 같은 거 조금 넣어서 같이 먹으면 아주 밥맛도 좋고, 이런 장수 식단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줄이라는 거. 예. 줄이면 건강에 좋다. 그 넘버원은 가공육입니다. 뭐 가공육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만,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드밋.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넘버원 레드밋은 뭐 소고기죠. 넘버 투 돼지고기인데 어쨌든 많이 먹지 않으면 오케이. 네. 뭐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제일 이 레드밋 옛날에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 제일 큰 원인인데 지금은 미국도 백인들도 적육보다는 닭고기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당음료, 뭐 콕이라든지 모든 뭐 드링크 많이 마시잖아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콕이라든지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에 괜찮다는 거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제공유. 어, 특히 밀가루 계통은 뭐 빵 종류, 케이크, 과자는 이 정제공유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흰쌀밥은 다 이 정제공유죠. 흰쌀밥은 이 흰쌀밥 먹어보면은 쌀이 좋다는 거 씹을 때 이미 입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건 바로 이제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정크푸드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콩, 통곡물, 견과류. 네. 그런데 콩이나 통곡물 이 두 가지는 참 숙제입니다. 예, 이 견과류는 뭐 또 그렇다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식단에 많이 도입하는가. 생선은 이미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고, 과채류 어느 정도는 조금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고기. 그래서 이 생선, 백생육, 유제품, 계란, 이건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우리 체중 곱하기, 체중 키로 곱하기 1g. 제 경우 같으면 한 60kg 조금 넘습니다. 그럼 매일 최소한 60g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그 고기에 100g에 단백질 한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생선은 더 적게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한 끼에 고기를 먹을 때는 한 100g은 손바닥만한 크기는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식단, 지중해 식단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매일 먹는 데는 통곡류나 올리브, 과일, 여기 이제 콩종류, 견과, 종실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계통, 해산물, 그 다음에 닭고기, 적육은 적게 먹고 이런 게 제일 기본으로 이 장수 식단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운동하고 같이 먹고 떠들고 즐기는 거죠. 좀 떠들고 웃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새해 식단 개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숙제는 적어도 콩 한 컵 먹기. 예. 삶은 콩 한 컵 정도.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시작하시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넣어서 점점 한 반년, 1년 만에 조금씩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 한 줌, 한 줌 먹기입니다. 대개 이제 원온수인데, 무게로는 한 40g, 원온수가 30g 정도인데, 견과류 종류에 따라서, 어, 한 줌,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곡류. 그리고 곡식 중에는 백미는 점점점 줄여서, 반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에서 해보니까, 흰쌀 한 컵, 어, 스틸컷 오토 한 컵, 콩 한 컵,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요. 역시, 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했더니 안 식구가 이러면 안 된다. 빼앗겼습니다. 제가 밥하는 권한이. 그래서 안 식구는 흰살 2개, 그리고 그 스틸컷 오토 하나, 그리고 콩은 약간 넣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먹었더니 그게 더 먹기는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꾸준히 섭취해라. 체중당 1g은 드셔야 된다. 그래야 운동하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가끔 스테이크 괜찮습니다. 네.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렵고, 조금씩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은연중에 조금씩 고치게 됩니다. 과일 채소류, 예, 5색. 최소한 과일은 2개 이상, 채소류는, 보통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 2과 3채 이랬는데 채소로는 한 5컵 정도 드셔야 됩니다. 이거 가능하면 조금씩 늘려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해서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오피니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어, 이 들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또 그 멘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